뭐 이것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되겠죠.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테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뭐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되겠죠.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부수적인 정보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되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이 각각의 지적공부에 어떠한 것들이 등록되느냐? 이제쯤은 외울 때도 됐죠. 이것도. 그렇죠. 11월부터 했으니까 이건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다고 했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네 군데죠. 어디입니까?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하죠. 24개는 두 문자를 따서 만들고 4개는 차문자를 따서 만드는데, 차문자는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가 될 겁니다.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두 군데죠. 어디입니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하죠. 경계는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에 등록되겠죠. 어디죠?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하죠. 좌표값은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거는 그림 형태의 정보도 아니고 좌표 형태의 정보도 아니고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 네 군데 등록되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축지법 이렇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따라서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텐데,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소유자 변경 일가, 그 원인, 변경 원인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예요. 따라서 소유자 변경 날짜와 그 원인은 네 군데에 등록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때 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죠. 따라서 여기에 등록된 토지들은 여기에만 등록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같이 등록되게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도면에 번호가 등록되기 때문에 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 번호를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 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지적공부는 이 두 개예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 번호가 등록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까지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두 군데죠. 어디입니까? 공유지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이 두 군데는 공유지분이 등록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어디입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죠. 그 다음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 세 가지를 좀 외워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 사유. 두 번째는요, 등급. 세 번째는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요 세 개는 별도로 좀 암기를 부탁드렸죠. 그 다음에
고유번호라는 게 있는데 고유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이 토지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몇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9자리 숫자가 나오는데 5, 6, 7, 8, 9, 10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여기 맨 앞에 두 자리는 뭐의 코드 번호라고 했습니까? 시, 도의 코드 번호. 세 자리는요. 시, 군, 구의 코드 번호. 세 자리는 읍, 면, 동의 코드 번호. 마지막은 리의 코드 번호.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11번째 자리.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는 경우 2, 3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1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고 2는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3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 토지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건 뭐죠? 지적도 임야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건 임야도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도 공시하기 위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같이 작성, 비치한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 네 자리는 뭡니까? 본번. 요 네 자리는 부번. 따라서 요 8째 자리 마지막은 뭡니까? 지번. 그래서 두 번째 이 토지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거보다 먼저 요 앞에 10자리는 소재지를 알 수가 있죠. 그 토지가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토지인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지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지적공부의 종류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번도 알 수가 있을 테고 다섯 번째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번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여섯 번째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이게 고유번호예요. 그러면 하나 더. 지금 도면을 그린 겁니다. 도면. 여기에는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테고 이 도면 좌측 상단부에는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했죠.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색인도라고 불렀죠. 그리고 여기 십자가 모양의 색인도 옆에는 공공시, 공공동. 이게 뭡니까? 지번부여 지역이죠. 이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다. 이걸 뭐라고 불렀죠? 제명이라고 불렀죠. 제명. 이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다. 이게 제명이에요. 그리고 이 지번부여 지역에는 지적도 20장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 도면이 9호 도면이라고 한다면 제9호 도면이라고 한다면 색인도 가운데에 숫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가 총 몇 장이 존재하냐면 20장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이 도면은 제9호 도면이에요. 그렇다면 이 색인도 가운데 숫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9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8이라는 숫자가 있고 10이라는 숫자가 있고 4라는 숫자가 있고 15라는 숫자가 있다면 아래쪽 토지를 보고 싶다면 몇 호 도면을 찾아보면 됩니까? 15호 도면. 이쪽의 토지를 보고 싶다면 10호 도면. 이쪽을 보고 싶다면 8호 도면. 이쪽을 보고 싶다면 4호 도면을 찾는 것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좌표 등록부도 같이 작성 비치되어 있다면 제명 끝에 가로로 좌표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좌표 등록부도 같이 작성 비치된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좌표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 도면 우측 하단부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음입니까? 없습니까?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고 했죠. 왜요? 좌표값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지 도면 갖고 측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좌표값이 정밀할 테니까. 그렇죠. 이 여기에 좌표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적도에 등록된 요 경계점, 좌표값이 존재하죠. 이 좌표값을 가지고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좌표값이 있다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요 경계점 간의 거리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좌표값이 없다고 한다면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선을 뭐라 불렀습니까? 도각선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여기에 숫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뭡니까? 도각선 수치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를 좀 가보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지적 공부와 등록사항이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임야대장. 토지의 소재는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니까 임야대장에 등록되겠죠. 개별 공시지가 이거는 어디에 등록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거니까 1번은 맞겠죠.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값은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될 테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네? 도면에 등록된다고 했죠. 지적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을 텐데 뭐가 있습니까?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죠. 이 지적기준점이 도면에 등록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 등록이 되느냐면 지적삼각점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한 모양으로 도면 위에 지적삼각점이 표시가 됩니다. 지적삼각보조점은 그냥 원인데 이 안에 검은색 약간 음영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게 지적삼각보조점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의 표시는 작은 원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서 도면에 등록되는 방법이에요. 위치를. 그 다음에 지적삼각점은 이 직경이 지름이 얼마일까요? 3mm입니다. 이 지적삼각보조점도 직경이 3mm예요. 지적도근점은 직경이 얼마일까요? 2mm.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지문을 보시면 2번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3번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고 대지권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죠. 전유 부분의 면적이 뭐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죠. 따라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도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경계는 그림 형태의 직선이니까 당연히 임야도 지적도에 등록이 될 테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면에 등록되겠죠.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분이죠.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테고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14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거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되겠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네 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면적은 두 군데에 등록되겠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좌표는 좌표 등록부. 따라서 정답은 1번. 아주 쉬운 문제죠. 1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뭐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세 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토지 이동 사유.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 16번.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지적도면의 일람도. 일람도를 좀 보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여기는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인데 이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 안에는 도면이 총 몇 장이 존재하느냐면 도면이 총 몇 장이 존재하느냐면
그려봐야 알 것 같아요. 몇 장인지는. 몇 장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6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을 공시하는 도면은 총 36장인데 이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 전체를 한 번에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전체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넓은 강당에 가갖고 36장을 쫙 펼쳐놔야 되겠죠. 이거 갖고 이해가 안 되면 더 만들어버리죠. 몇 장이에요, 이젠? 네. 너무 많이 만들었나? 몇 장이에요? 72장? 맞아요. 그러면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을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하기 위해서는 아주 넓은 데 가서 이거 다 펼쳐놔야 되죠. 그래야지 전체를 볼 수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복잡해져요. 그런데 빌려주는 데도 별로 없을 테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지적도의 축적보다 10분의 1 더 축소해서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합니다.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면. 10분의 1로 더 축소해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건 한일자고요. 이거는 눈으로 본다 남자예요. 도면. 이를 일람도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 전체를 볼 수 있게끔 한 장의 도면으로 작성하는데 이를 일람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일람도는 이 안이 더 축소돼서 작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그렇죠. 10분의 1로 축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번부여 지역에 이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이 지적도가 한 장이라든지 두 장이라든지 세 장 정도만 존재한다면 구태여 일람도 작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냥 안방에다 펼쳐놔도 되겠죠. 몇 장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4장 미만일 때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4장 이상일 때만 이 일람도가 작성이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분의 1로 축소한다. 4장 미만일 때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람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람도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별도의 도면이에요. 별도의 도면인데 이는 지적 공부일까요? 아닐까요? 지적 공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도각선과 그 수치는 도면에 등록되겠죠. 지적 도면의 제명, 축척, 도면에 등록되죠. 그 다음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은 도면에 표시하는 것이 가장 위치를, 공시 기능을 높일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 17번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먼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거니까 당연히 도면에 등록되겠죠. 건축물의 번호, 이거는 아무데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토지 정보를 따지고 있는 것이죠. 건물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종합공부에만 등록이 되는 것이고 지적공부에는 등록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삼각점이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면에 등록되겠죠. 그러면 1번에서 잘못 등록된 건 뭐죠? 건축물의 번호. 2번 지번,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테고 경계,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전부 다 도면에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은 맞았을 테고 3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니까 도면에 등록이 될 테고 토지의 고유번호는 무엇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입니까?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그래서 토지의 고유번호가 틀렸을 테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도면이 되겠죠. 4번 지모,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따라서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테고 부호 및 부호도는 어디에 등록되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하는 거죠. 기억나셔요? 네, 나신다고 간주하고 그 다음에 도각선과 그 수치는 도면에 등록이 될 테고 토지의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거죠. 그러면 4번 지문에서 잘못된 건 뭐죠?
부호 및 부호도, 그 다음에 고유 번호. 이게 잘못됐죠. 5번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도각선과 그 수치는 당연히 도면. 토지의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5번 지문에서 잘못 들어간 건 뭡니까? 토지의 고유 번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8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거쳐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은 뭐죠?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좌표값을 가지고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쉽게 등록할 수 있다고 했죠. 정답이 몇 번인가요? 2번. 19번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자의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의 명칭이 있죠. 따라서 이건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 갖는 권리가 대지사용권, 대지권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의 아파트 303호 이거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되는 것이고,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건물의 경계는 등록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틀렸을 테고,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따라서 정답은 4번. 20번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먼저 소유권 지분, 공유지분은 어디에 등록되죠?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대지권 비율은요? 대지권 등록부. 이게 틀렸겠네요. 토지의 고유 번호는 무엇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공유지역명부에 등록되겠죠.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은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고유 번호는 도면에는 등록하지 않으며 고유 번호로는 지목을 알 수 없다. 맞아요? 맞죠? 2번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어디에 등록하죠? 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죠. 그 다음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대장에 등록한다. 이거 어디에 등록해요? 도면에 등록하겠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은 도면에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맞겠죠? 좌표 등록부가 갖춰두지 않는 지역은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축적 변경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이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마다 좌표 등록부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땅값이 비싼 지역에만 좌표 등록부가 존재합니다. 땅값이 비싼 지역은 두 군데죠.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두 번째 축척 변경 측량 시시지역. 이 두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될 겁니다. 정답은 3번. 22번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공부의 복구 기억나셔요? 한번 따져보죠. 순서. 이 지적공부가 멸실훼손이 되게 되면 지적공부를 다시 지체 없이 작성해야 되죠. 먼저 지적공부와 관련된 복구자료를 조사하게 되죠. 복구자료가 조사가 되면 이제 조사된 그 자료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죠. 첫 번째,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두 번째,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죠. 지적 복구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내고 복구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내죠.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납니다.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나는데,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한다면 아무 면적으로나 복구해도 되겠죠.
그런데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때 첫 번째,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한다고 했죠. 두 번째,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조사된 면적은 있지만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복구 측량을 한다고 했죠. 이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와 기존의 복구 자료가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자료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했습니까?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에 우선순위를 두죠. 따라서 기존의 자료에 근거한 경계화 면적은 조정이 돼야 되는데 경계화 면적이 조정될 때 손해보는 자가 있다면 그자의 동의를 얻어서 경계화 면적을 조정하게 되죠. 경계화 면적이 조정이 되면 조정된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렇죠. 게시를 하게 되죠.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양쪽에 며칠 이상 게시합니까? 15일 이상 게시하고 불만이 있는 자들로부터 게시 기간 내 이의 신청을 받게 되고 이의 신청 절차까지 끝나면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하게 될 겁니다. 얼핏 떠오르셔요?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과 복구 자료의 측정된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복구 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있죠. 3번. 지적소관청은 복구 자료의 조사, 복구 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양쪽에 며칠 이상 게시합니까? 15일 이상 게시하겠죠. 4번. 복구하려는 토지 표시 등의 이의가 있는 자는 1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15일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될 테고 토지대정, 임야대정, 공유지 업명부는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적변경 시행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면 그때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기억나셔요? 네, 정답은 4번. 토지 등록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되겠네. 지금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등록되고 관리되고 공시가 되고 있죠. 맞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적제도라고 했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토지의 표시는 일정한 효력을 갖습니다. 일정한 지적공부에 일단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면 등록된 정보는 일정한 효력을 갖는데 첫 번째, 모든 자들을 구속합니다. 일단은 모든 자들은 이 정보에 구속이 돼요. 그래서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자들을 구속합니다. 구속력 또는 기속력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에 불만이 있는 자는 소송을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 있지만 일단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자들을 구속하게 돼요. 두 번째,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면 등록된 정보는 확정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등록이 되면 확정된 효력이 발생하고 세 번째,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들은 자력 집행력, 강제력이라는 것도 발생합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죠. 다시요.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불만이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불만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은 판결서를 받아서 강제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네?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등록할 때 불만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네?
만약에 여기에 이 토지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데 인접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A 또는 B. 인접토지 소유자 B. 그러면 A나 B가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럼 반대를 무시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 등록하게 되는데 보통 강제 집행하기 위해선 판결이 필요해요. 맞아요. 집행권으로서. 근데 행정청이 여기에 등록할 때는 판결서 필요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냥 등록해 버린다는 겁니다. 강제로 그냥 등록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집행해서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또는 강제력 이렇게도 불러요. 강제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만이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이를 자력 집행력 또는 강제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력. 이 공정력은 공적으로 정해진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이러한 효력이 나타나게 돼요. 모든 자들을 구속하고 그리고 확정된 효력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고 판결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은 자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력도 인정이 돼요. 여기서 출제가 되는 거는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요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확정된 효력은 뭐냐면 확정력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불가변력 그리고 불가쟁력 이렇게 두 가지 효력을 합쳐서 확정력 이렇게 불러요. 이 불가변력은 뭐냐면 불가하다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 바꾸는 것이.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바꾸고 싶다면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을 통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바꾸는 것이지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를 불가변력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불가쟁력. 이 불가하다는 건데 뭐 하는 것이? 쟁하는 것이. 쟁은 다툴쟁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도 이게 다투는 게 금지됩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무조건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불러요. 다툴쟁자를 써요.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멋대로 불만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불러요. 불가하다. 뭐 하는 것이? 바꾸는 것이. 누가 바꾸는 걸까요? 지적소관청이. 불가하다. 뭐 하는 것이? 다투는 것이. 누가 다툴까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공정력인데요. 공정력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워낙 비판을 많이 받는 효력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공적으로 정해진 효력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토지의 표시가 하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잘못 등록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가 중대한 하자일 수도 있죠. 맞아요. 하자가 굉장히 큰 하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백한 하자일 수도 있겠습니까? 명백한 하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한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에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효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하자가 중대한 하자이지만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명백한 하자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까? 중대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하자가 그렇게 큰 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명백한 하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하자가 있긴 있지만 중대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는 요 세 가지 경우는 하자가 비록 있을지라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즉 무효가 아니라고 봐요. 왜요? 공적으로 정해진 힘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공정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정력은 행정법에서 워낙 중요한 효력입니다. 왜 중요하냐?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은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무효화시키는 게 맞겠죠? 그런데 무효화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대한 하자이면서 동시에 명백한 하자일 때만 무효고 나머지 경우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 공적으로 정해진 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공정력이라고 불러요. 좀 어렵죠?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보죠. 토지 등록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공부에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은 확정력이 발생이겠죠. 발행이 아니라 발생하는데 확정력은 불가증력과 불가변력으로 나타난다. 맞습니까? 맞죠? 불가증력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도 일단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불가변력은 지적소관청도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멋대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를 불가증력, 불가변력이라고 불러요. 2번 불가증력은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툴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겠죠? 3번 불가변력은 지적소관청 자신도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멋대로 바꿀 수 없는 효력이라는 뜻입니다. 4번 토지 등록에 있어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언제나 무효입니까? 언제만 무효죠? 중대한 하자이면서 동시에 명백한 하자일 때만 무효고 그 이외에는 다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걸 공전력이라고 불러요. 토지 등록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토지 등록의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절차 없이 그 구속력을 존재를 부정하거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 이게 구속력, 기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좀 어렵죠? 네.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이 없어도 불만이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강제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강제력, 자력, 집행력이라고 불러요. 판결서가 필요 없어요. 요거.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2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외워보죠. 첫 번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정답은 4번이 되겠죠. 2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먼저 그 토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걸 표시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걸 표시해야 돼요. 이름표로서. 그래서 소재 지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지상경계점 등록부니까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가 등록되겠죠.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밀한 정보는 뭘까요? 경계점 좌표가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밀한 정보예요. 그런데 이 경계점 좌표 값은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어느 경우에만 존재합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축적, 변경, 측량, 시시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죠.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에서만 이 좌표값을 등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두 문자를 따서 외운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 다음에 사진 파일. 그 다음에 종류 및 위치.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었죠. 그렇죠. 위설, 지목, 사파, 종이. 그러면 1번.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위치. 종위점. 니은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지목이죠. 디귿 토지 소유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서명 날인. 이건 없죠. 리을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위설 사파. 정답은 4번. 26번. 이건 네, 잘못 들어갔죠. 어쩐지 문제를 배열하는데 한 문제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남지? 막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네. 대신 다음 주에는 31문제로 보면 되죠. 2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모든 토지라는 문구가 나왔으니까 주체는 누가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대신에 관리 토지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되죠? 지적소관청.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때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하는 순서 암기해달라고 했죠. 먼저 계획을 수립할 텐데 이 계획의 이름이 뭐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죠. 두 번째,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하겠죠.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어디에 적었죠?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었죠. 이 토지 이동 조사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 작성했죠. 그 서류의 이름이 뭐죠?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죠. 토지 이동 조서가 작성이 되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 다음에 이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네. 그럼 3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습니까? 그렇죠? 승인을 받는다는 게 틀렸죠.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된다. 맞습니까? 맞겠죠? 미음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맞겠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모, 면적, 경계,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이게 틀렸죠. 또 하나 어디 틀렸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죠.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어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이 부분은 빠져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두 군데가 틀렸고요. 10월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둬야 된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의 모양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죠. 따라서 면적 경계 좌표값이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같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새롭게 확정이 돼야 되고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해야 되는데 이때 하는 측량이 뭐죠?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적 확정 측량은 따라간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이 이루어지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겠습니까? 작성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는 경우 두 가지.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두 번째, 축척 변경 측량 실시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적 확정 측량이 뒤따라 갑니다. 그래서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응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때는 결번 대장의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겠죠?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 구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맞겠죠? 그러면 틀린 것은 디귿과
비읍이 되겠죠. 2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상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소재는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죠.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1번 지문 맞겠죠. 2번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맞을 테고 그 다음에 3번은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구조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지적도, 임야도.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어디에 등록되죠? 대지권, 등록부. 이게 틀렸겠네요.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건물의 명칭, 자유아파트. 이건 어디에 등록할까요? 대지권, 등록부. 정답은 4번. 2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과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습니까? 맞겠죠? 2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도시개발 사업은 지적 확정 증량 시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하죠. 따라서 결번이 나타납니까? 아까 본번만으로 부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번이 빠져나가는 게 있죠. 그렇죠. 결번 나타납니다.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이때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 다시 한번 외워보죠. 먼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보인 좌표값이 있다면 경계점 좌표. 그 다음에 두 문자 따서 위설, 지목, 사파, 종이. 그렇죠. 그 다음에 30번. 아닌가? 4번.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면적은 지적 측량을 합니까? 안 하겠죠. 네. 이게 틀렸죠. 네, 합병은 가운데 있는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니까 측량 필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시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은 그 정보를,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30번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1번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얘기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2번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전산정보 시스템 요게 틀린 거예요. 요거는 옛날에 쓰는 용어고요. 현재는 어떤 용어를 쓴다고요? 지적정보관리체계. 지적정보관리체계. 용어가 바뀌었죠? 지적정보관리체계. 그래서 틀린 거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티은 지적공부는 원칙적으로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반출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틀렸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죠. 그래서 틀렸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거 맞았습니까? 맞았죠?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공부 대신에 부동산 종합공부로 바뀌게 되면 부동산 종합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체는 누구죠?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미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비읍.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때는 시도지사가 빠지고 누가 대신 들어가야 된다고요? 읍면동장. 그렇죠. 시도지사가 빠지고 읍면동장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것도 틀렸고
시어 지적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측량 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 공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지적측량 업무인데 이건 국가 업무라고 했죠. 국가 업무를 수행할 때 드는 돈은 당연히 무료로 해야 되겠죠. 면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니은, 디귿, 비읍 이렇게 세 개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그래서 지금 평균 점수가 너무 높아서 다음에는 한 15문제 정도를 박스형으로 빼요. 박스형으로 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럼 10문제 정도는? 네? 시간 때문에? 네. 그래도 좀 늘릴 생각입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